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며 역대급 급락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강남에 위치한 26억이 넘던 한 아파트 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전국 매매 지수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서울의 하락폭이 크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 거래 가뭄 등의 여파가 서울 핵심 지역인 강남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며 강남 아파트의 계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한 아파트는 최초 분양가인 15억에 거래되는 사례까지 등장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역대급 급락의 조짐이 보인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KB 선도 아파트 50지수가 0.7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4월 -0.91%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인데요. 지난달 0.23% 떨어지며 2년 2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낙폭이 3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선도 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 중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의 가격 변동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포함된 아파트들을 보면 모두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들입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강남구 압구정 현대, 레미안 대치팰리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등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들입니다. 서울 외지역에서도 경기도 성남 산성역 포레스피아, 수원 광교중흥 S클래스, 부산 더 샵센텀파크 1차,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 등 지역별 대장주들이 모두 포함돼 주택 경기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로 통합니다. 선도 아파트 50에 들어간 주요 단지별 가격 동향을 보면 강남구에선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면적 76제곱미터가 지난달 24억 원에 팔리며 작년 11월 기록한 최고가 26억 3,500만 원보다 2억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넥슬 전용 134제곱미터는 지난 5월 49억 4천만 원에서 8월 42억 3천만 원으로 7억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동이 나층이 비슷한데 급락한 것입니다. 또 대치동 한보 미도맨션 전용 128제곱미터가 38억 5천만 원에 팔려 5월 직전 최고가 41억 4천만 원보다 3억 원 넘게 내렸고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전용 121제곱미터는 5월 33억 7천만 원에 팔려 직전 최고가 37억 원보다 3억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옆 송파구를 보면 잠실 트리지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물이 지난 5월 초 21억 8천만 원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9월 기록한 최고가 24억 5천만 원보다 3억 원 가까이 내린 가격입니다. 주변 리센츠와 엘스에서도 이전 최고가보다 3에서 4억 원 내린 가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리센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29층 매물이 최근 22억 5천만 원에 팔렸는데 직전 최고가 26억 5천만 원보다 4억 원 급락한 것입니다. 또 엘스에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1층 매물이 23억 5천만 원에 팔려 직전 최고가 27억 원보다 3억 5천만 원 내렸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불안 등의 여파로 주택 수요가 급감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통하는 인기 아파트 가격도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8월 금리 인상을 시작해 이달까지 총 6차례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서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인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5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3.2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18주 연속 매매수급지수가 하락했고 전국 기준으로도 16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5월 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조치 시행 이후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거의 사라지면서 매매 수급 지수가 내려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부동산 시장 한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킨 사람들이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시장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칠에서 8%에 육박하는데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당분간 누구도 선뜻 매수에 나서기 어려워 거래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리 인상, 거래 가뭄 등의 여파가 서울 핵심 지역인 강남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계약 취소가 줄을 잇는가 하면 지난해 7월 입주한 DH자이개포에서는 최초 분양가격 수준인 15억 원에 거래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8월부터 이날까지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계약 취소 건수는 총 5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 3건, 서초와 송파는 각각 1건입니다. 초고가 아파트 매매의 경우 자금 마련 등의 이유로 거래 기간을 길게 잡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거래 취소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선 강남구에서는 지난 2일 대치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한보 미도맨션 2차 전용 126.33제곱미터가 거래 취소됐습니다. 지난 6월 24일 38억 원의 매매 계약이 이뤄진 물건입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6월 14일에 39억 5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도곡동 포스코트 전용 200.9제곱미터가 계약 해지됐습니다. 또 지난달 16일에는 7월 1일 31억 5천만 원에 계약됐던 도곡동 도곡넥슬 84.99제곱미터의 거래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서초에서는 초고가 아파트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에서 계약 취소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2일 43억 1천만 원에 맺었던 84.97제곱미터의 매매 계약이 8월 26일 파기됐습니다. 송파에서는 재건축 대장주 잠실 주공 5단지가 지난달 9일 계약 취소됐다고 합니다. 6월 24일 31억 8,500만 원의 매매 계약을 맺었던 82.51제곱미터 물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들 계약 철회에 대한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매물 시세를 봤을 때 단순 매수 포기 사례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로 도곡넥슬의 경우 전체 228세대 가운데 14건의 매매 물건이 나와 있는 상태로 수개월째 거래는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취소된 84.99제곱미터와 같은 전용이 현재는 30억 원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도곡동 소재의 한 공인 중개소 관계자는 거래 취소된 매물들의 경우 매수자의 개인 사정으로 말할 수 없다 면서도 다만 최근 강남권의 거래가 워낙 침체된 상태의 가격도 급락세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7월 입주한 DH자이개포에서는 지난달 25일 최초 분양가격 수준인 15억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과거 2019년 2월 17억 2,117만 원의 분양권이 거래된 이후 10억 원대 거래는 처음입니다. 올해 1월 직거래된 가격 20억 8,273만 원보다 5억 원가량 떨어진 것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낙폭은 더 커집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해 11월 29억 원에 직거래됐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낀 매매 가격은 2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분양권 제외 최고가는 29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 8월 거래됐습니다. 불과 1년 만에 15억 원가량 하락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출 규제와 잇단 금리 인상 속에 집값 하락세가 완연해지면서 수억 원씩 하락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DH자이개포 매매의 경우 수치상으로만 보면 최초 분양가격과 흡사한 가격대로 형성되면서 시세 차익 자체가 사라진 셈이 됩니다. 일대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은 이번 매매가 거래 절벽 상황 속에 이뤄진 데다 직거래여서 특수한 목적 형태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같은 단지 내 비슷한 평형대 급매물이 29억 원 선이고 인근 레미안계 포르체아임도 26억 원에 나온 물건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원동에 있는 A 공인중개소 대표는 DH자이개포 전셋값이 15억 원을 넘는데 매매 가격이 이렇게 낮을 수 없다 라며 직거래여서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일종의 지분 거래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내리니까 좋네 원복하는 거지 못 날리고. 집값 잡히면 좋은 일 아닌가? 기존보다 저가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거품이 꺼지고 있는 단계인데. 26억 아파트가 24억 되었다고 급락이란다. 저게 떨어진 거임? 누가 보면 반토막은 난 줄 알았네. 폭등한 거 계산하면 아직 한참 거품이네요. 저건 오른 거에 비하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아직도 50% 이상 빠져도 괜찮다. 은마 26억이 24억이 된 게 놀랄 일인가? 그냥 2억 되었다면 몰라도. 오른 것에 비하면 좀 약한데 10억 오르고 2억 5천 떨어진 건 별로네. 저출산으로 일할 인력도 없고 살 사람도 없어서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음 10년 후면 반토막 그 이하도 될 수 있다. 절반 이상 하락이 답이다. 애초에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다주택 투기꾼들을 관리 못한 잘못이 제일 큼. 아직도 멀었다. 거품이 완전히 빠져야 한다. 70% 하락하면 된다. 2017년 가격으로 가야 정상가이다. 그동안 하루 몇 억씩 오른 집값은 미친 욕망이었을 뿐. 서울 집값 너무 높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2배, 3배 올랐으니 어떻게 삼? 왜 아직도 계속 20억대야? 아직 하락하려면 멀었네. 매우 긍정적입니다. 좋습니다. 계속 더 떨어져야 합니다. 2018년 가격이 정상이죠. 지금 가격은 코로나로 미친 가격이고 고점 대비 60에서 80% 하락해야 나라 전체가 구조조정이 잘 됩니다. 연봉 1억 긴 사람의 월 실수령액은 66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절반을 저축해서 20년을 모아야 8억입니다. 서울에 의해서 30평대 아파트 8억 이하가 얼마나 될까요? 거품으로 만든 미친 집값입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사기꾼들이 올린 시세에 덥석 받아먹은 서민들 평생 은행 노예로 살겠네. 2에서 3배 올랐는데 3에서 4억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호들갑 떨지 마라. 공포는 오지도 않았다. 아직도 멀었다. 더 떨어져라. 이게 집값이냐? 이래서 똘똘한 한 채가 위험한 거. 상승장에 지나치게 프리미엄이 붙거든. 아직 하락은 시작에 불과하다. 매매가 없다는 것은 하락 초기 단계입니다. 애초에 송파, 강남, 서초 등 소위 부자 동네 계약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자본이 있는 사람인데 3억 정도면 큰 타격은 없겠지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파이팅! 자동차처럼 집도 부담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언제 올까요? 집값 정상화 아직 한참 멀었다. 현실을 아는 사람, 3억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손해를 방지하는 현실주의자, 과감한 판단력에 박수. 31억의 계약이었던 것도 충격인데 3억을 던지는 건 더 충격. 결과를 떠나서 3억을 던질 수 있는 재력이 부럽다. 그동안 미친 집값이었습니다. 집값이 하루빨리 안정이 돼서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면 집 사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집값은 10년 정도 절약해서 저축하면 살 수 있는 가격이 정상적인 집값이라 생각한다. 아직 거품이 덜 빠졌지만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정상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집값 받쳐줄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앞으로 수십 년간 쭉 하락할 듯. 월급 받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돌려놔야 젊은이들이 가정을 꿈꾼다. 인구 절벽하지 말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이참에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많이 가져봐야 별 이득이 없도록 중과세해야 해결될 일을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법만 쏟아내는 정부. 진짜 집값 조정 좀 크게 합시다.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 없으니.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